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57%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오전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역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의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는 미장이 오르면은 오히려 좋지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장이 오르면 오전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개인이 사면 요즘은 외인 기관이 절대 그 물량을 같이 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이 팔아야 그것을 이제 받아서 뭐 올리는 뭐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리딩방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요즘은 미장이 좀 많이 오르면 오히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오히려 한 0. 마이너스 0.5% 정도. 그러니까 미장이 뭐 1% 이상 하락하면은 우리 증시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받는데 1% 안쪽으로 이제 하락 마감하면은 오히려 뭐 살짝 오전에 밀렸다가 잘 회복을 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3200을 뚫는 게 정말 지금 뭐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4달 거의 뭐 이제 5달째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시장의 이슈도 별로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오른쪽 엉덩이를 이 박스권으로 치밀하게 바닥권에서 그나 그래도 이제 외인 기간이 한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길 이제 돌파를 시키면 이렇게 캔들이 하나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뭐 이제 쌍바닥 개념에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쌍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해서 이 구간에서 저희 리딩방도 주식 비중을 한 90%까지 한 60% 가지고 있다. 나머지 이제 30% 현금을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잡고 이렇게 돌아 나간다라고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했던 거죠. 근데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미장이 급등 마감을 하는 거 보고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오전에 뭐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뭐 확신이 있었죠. 오전에 아마 이렇게 땡겼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외인 기관이 매도세를 만약에 보이면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부터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외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팔면서 생각보다도 더 좀 많이 밀리면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한 그래도 요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음봉으로 많이는 안 밀리고 5일선은 좀 지켜준다든지 양봉 도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좀 돌려서 요 정도는 마감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밀려서 끝나버리는 조금 기대한 거에 정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저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2020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장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이 기억을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어찌됐건 가격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 시장에 존재하는 웬만한 뭐 섹터, 테마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라서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0년의 장을 생각했다가는 지금은 큰 코 다칠 수밖에 없고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공매도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요즘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시장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증시는 지난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이제 시장 어떤 지수의 뭐 위치,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떠나서 장이 안 좋아도 강한 테마가 나올 때는 우리 이제 트레이딩 특히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좀 생기는데 최근에는 별로 그렇게 시장을 이겨내는 강한 테마가 조금 이제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 테마의 부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시장의 질이 안 좋고 먹을거리도 없고 수익 내기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장도 안 좋고 강한 테마도 없는데 너무 무리해서 이럴 땐 매매할 필요가 없고 조금 장이 좀 안정을 찾고 좋은 테마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겠죠. 쉴 때는 쉬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냥 뭐 이것만 바라봤고요. 뉴스도 사실은 이거 제외하면은 딱히 시장에서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의 다 이제 사실은 예상 가능한 영역에서 뭐 예상을 벗어나는 악재도 없었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도 없었던 그냥 무난하게 끝난 그런 뭐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170억 달러, 그러니까 다 해서 한 44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삼성이 가장 큰 투자를 하게 됐고, 어찌됐건 이 부분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LG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에 140억 달러 이제 투자하는 부분, 요거는 뭐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보는 것도 반도체, 뭐 전기차,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세 개 정도의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요거 이제 섹터의 느낌으로 요거를 제외한다면은 어떤 그 이제 최근에 테마의 재료로서 상당한 기대감을 모았었던 백신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수량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5만 우리 한국 군인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조금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부분, 그리고 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주고 투자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백신을 가져왔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트럼프 때에 비하면 상당히 한미 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많이 괜찮아진 게 아닌가. 거기다가 어찌됐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또 우리나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뭐 이제 말하는 거를 좀 보면 한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곤란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편을 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가운데 끼어서 중국 쪽에서도 뭐 압박을 받고 미국에서도 압박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바이든 뭐 일례로 이제 어떤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뭐 대만 관련해서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굿럭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이 질문이 나올 것도 생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질문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약간 좀 위트 있는 굿럭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졌고 받아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뭐 크게 뭐 양국의 관계에
뭐 영향 미치지 않게 잘 좀 그냥 원론적인 답변하면서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중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크게 뭐 이렇게 별말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우리가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하고 뭐 백신을 얻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냥 큰 그림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협의 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는 어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성과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세세한 부분보다요.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작게는 뭐 이런 투자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뭐 어떻게 주고 전기차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당장 이번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시장에 뭐 당장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구축이 좀 더 강하게 되면서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역할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뭐 이런 어떤 투자건들 가지고 갑자기 뭐 반도체 섹터가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뭐 모멘텀으로 확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저는 뭐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어찌됐건 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뭐 섹터 자체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셨던 뉴스는 이제 삼바가 모더나 위탁 생산하게 되느냐, 뭐 안 되느냐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 재료를 보면서 걱정을 했냐면, 이제 주가가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서 급등이 좀 나온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기대감을 좀 더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서 이거 뭐 결렬되는 거 아니야? 별 얘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렇게 이제 중요한 어떤 이 박스권의 상당 구간 80 한 5만 원에서 80 뭐 한 8만 원 정도가 박스권에 이제 저항이 되고 있는 상당 구간이고, 이 구간을 어찌됐건 모멘텀을 가지고 뚫어줬다가 잠시 그러니까 돌파 후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벽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여기서 이제 놓을 수가 있겠죠. 88만 원 넘어서 이제 90만 원대에서, 그러다가 또 이제 100만 원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어찌됐건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이제 같이 테마로 형성이 되었었던 서린바이오나 뭐 이제 일신바이오는 테마적인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실적과 어떤 실질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지, 어떤 뭐 테마에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수급만 가지고 뭐 서린바이오나 뭐 일신바이오처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뜯어봤을 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뭐 백신 허브가 뭐 구축이 된다 이렇게 할 만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모더나의 어떤 그 위탁 생산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스위스 론자라는 기업에서 사실은 원료,
의약품을, 그러니까 원액을 생산을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액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공정에는 원액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고 생산된 원액을 이제 우리 그 도즈라고 불리우는 병에다가 주입을 해서 포장을 하는 두 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위탁 생산 체결된 부분은 이 이제 포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 론자만큼의 뭐 이제 기술력과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는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이제 원액 생산이 아닌 포장만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에 뭐 거의 20조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얻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아무튼 최근에 삼성의 행보를 보면은 뭔가 좀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행보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영향을 미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 어찌됐건 이제 포장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뭐 이제 모더나 쪽에서 원액 생산까지도 삼바에게 뭐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스위스 론자에서 지금 충분히 원액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삼바에게까지 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실적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에 얼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폭등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제 요 모멘텀을 가지고 천천히 그냥 조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서린바이오가 아마 월요일날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료가 나왔다면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차트가 사실은 조금 재료 소멸보다는 땡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거래량 요렇게 실리면서 3일 동안 양봉을 뽑아내 놓고요. 여기서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거의 지금 30%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거래량 없는 조정은 항상 우리는 매수의 어떤 타이밍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리딩방도 서린바이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갭을 좀 어느 정도 띄우고 슈팅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줄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을 구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그래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근데 차트의 자리나 위치를 보았을 때 재료 소멸이 되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거래 실리면서 올라왔던 애가 요거 하나에 다 털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의 관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차트의 관점으로 봐도요 그냥 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뭐 여기 기준선에서 나오든 11선에서 나오든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뭐 월요일날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추이를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싶고, 삼바와 모더나 위탁생선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CMO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백신 어떤 그 허브로서의 정말 이 재료가 실질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요거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큰 테마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CMO 관련주로서도 많이 좀 언급이 되었었던, 예를 들어 뭐 녹십자나 뭐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건 제가 그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코스닥이 어찌됐건 급하게 조정이 좀 나왔고, 이번 조정의 어떤 그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시장이 턴을 하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공략법이라고 하면은 시장 주도 섹터에 가장 대장주였던 종목을 사면 이런 어떤 시장이 조정받고 바닥 잡고 돌아 나갈 때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섹터의 종목들 하나씩은 이 바닥권에서 좀 사두면 쉽게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렸었고, 자동차에서는 제가 현대위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리딩방도 거의 이제 똑같이 매수를 해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재빠르게 주도 섹터의 대장주였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한미 반도체를 5월 18일이었던가 오전에 이렇게 사가지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 섹터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 훨씬 더 우월한 반등세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날 5월 14일 날 이날 얘가 10%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수를 보면 요 날이죠. 오른쪽 엉덩이를 형성하고 반등이 한 1.6% 가까이 나온 날 한미반도체는 10% 가까운 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바닥 잡고 돌아갈 때는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주면, 대장주를 공략해주면 좋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미반도체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절반 이렇게 팔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양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21선에 갖다 놓은 양봉이 출현할 줄 알았는데, 야, 오전부터 이렇게 팔아 제껴버리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들어갔던 주도주들을 정리한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에서 한미 반도체를 사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요거는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하고 조금 웃었던 건데, 사실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를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를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샀으면, 예를 들어 샀으면 5월 18일 날 이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 한 5% 상승했고 그 다음날 또 한 4% 상승했으니까 매수하고 뭐 한 이틀 만에 한 10% 수익을 내는 거였는데,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 사인을 드린다고 생각해 놓고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봤는데 제가 일진 머티리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매수 이제 카톡창에다가. 그래서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봤더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리포트를 좀 제가 읽고 있었는데, 머리로는 코스모 신소재 사야지라고 해놓고는 손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일진 머티리얼즈를 사가지고 어찌됐건 뭐 얘도 이제 수익을 내고는 나왔지만 코스모를 샀으면 한 4, 5% 정도 더 먹었겠죠. 어찌됐건 일진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현대위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긴 샀는데 조금 한 템포 빨리 사가지고 얘는 저희가 이날 샀어요.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저는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요날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가지고 있던 현금 30%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하나씩 대표 종목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위아도 뭐 여기서 사서 일단은 좀 현대위아는 조금 길게 볼까 했는데 시장이 너무 밀리는 것을 보고 조금 좀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은 코스닥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여기서 밀리면 조금 애매해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혹시 밀리면 조금 안 좋은 자리여가지고 물론 현대위아는 시장 대비 별로 밀리지도 않고 훨씬 강했습니다. 얘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아직 시장이 바닥 찍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턴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뭐 현대위아 이런 주도 섹터의 대표 종목들은 꾸준히 트레이딩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볼만한 게 최근엔 뭐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힘이 이제 좀 죽는 것 같고요. 금요일날 좀 강했던 테마가 디지털 달러 관련주 있었고 KCS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 역할 하고 있고 얘도 뭐 자리 자체는 막 그렇게 예쁜 자리는 아닌데 재료가 조금 저는 센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중국발 뭐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보다 이번 이제 디지털 달러 재료는 미국발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료 자체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여기를 일단은 조금 넘은 다음에 이 윗구간에서 안착을 해주면 다시 한번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요. 디지털 달러 테마는 저는 힘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등주인 KCT는 전고점 넘어주고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도 좀 많이 실렸고 매매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랑 이재명 관련주는 너무 조금 피로감이 좀 높았던 것인지 이제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새롭게 편입되면서 뜬금포로 급등하는 약간 이제 잡주들 말고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려주는 윤석열 관련주들은 금요일날 특히 뭐 이제 덕성도 그렇고요. 서현이와도 그렇고 얘네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 그나마 조금 아직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가 급등시켜 놓고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리딩방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 이제 익절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윤석열 지지 모임이 자꾸 뭐 포럼 한다 그러고 뭐 이제 지지 모임들이 뭐 당을 창당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재료 가지고 테마를 다시 살리기는 힘들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좀 들어가야 테마가 조금 이제 주고 있는 테마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관련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뭐 지지율 이런 거 가지고 테마 자체를 움직이기는 지금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또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김동연 관련주인 PM풍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금요일
그런 이제 상한가까지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조금 뭐 이제 이번이 조금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물 자체가 우리가 윤석열, 이재명에 비하면 조금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동 이후로는 너무 적극적으로는 공략을 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갑자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떠오르면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나경원, 주호영 의원 이렇게 투탑 체제로 지지율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뭐 이제 뭐 지지율 30%를 돌파하면서 관련주인 삼보산업이 일단 한 2, 3일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차트의 위치가 아주 그렇게 막 썩 마음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얘도 잘 전고점까지 가는 와중에 트레이딩을 하던가, 전고점을 아예 넘겨주고 안착하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을 것 같아요. 얘도 일단은 뭐 재료가 지금 뭐 괜찮기 때문에 요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를 빼먹었네요. AB 프로바이오가, 얘가 저도 뭐 공략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날 어쨌든 얘도 지금 모더나 테마주로 분류는 되고 있어서 뭐 모더나 관련 호재가 나오면 항상 움직여주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실질적인 연관성은 조금 없다 보니까 그 힘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회사인 AB 프로가 나스닥 상장하는 재료가 형성이 되면서 이날 뭐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재료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혹시 이 가격대를 넘어주면 진원생명과학처럼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그러니까 1차 어떤 그 저항의 구간이었고 여기를 뛰어넘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났잖아요. 그래서 AB 프로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조금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는 이제는 완전히 끝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버텼다가 이렇게 가면서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한번 돌파해주겠다라는 의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한 번 정도는 맞고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볼 게 뭐 mRNA 테마랑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 테마, 그리고 뭐 금요일날 뭐 이제 디지털 달러 테마,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요 정도 외에 딱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테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시장도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지 않고 테마도 별로 없을 때는 매매를 좀 줄이시던가, 뭐 그러니까 베팅 금액을 좀 줄이시던가, 매매 횟수를 줄이시던가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 이렇게 움츠려 계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